오늘의 주제, 인간이 느끼는 부족함. 통 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도 부족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믿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오늘은 통 속의 뇌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의 본질.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적셔도 늘 목마르다. 이 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마치 모래 위에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듯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꿈꾸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수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승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높은 직급의 동료들이 눈에 들어왔고 더 큰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으며 이제는 다음 승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진 것 같았던 마음은 다시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이미 충분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족함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관점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낡은 침대 하나, 오래된 의자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붕이 있으며 매일 아침 새소리로 깨어날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관점을 종합하면 하나의 진실이 보입니다.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고 걸어갈 수는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비교라는 함정.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성공, 회사 동료의 승진, 미디어 속 화려한 삶. 이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한 젊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글을 쓰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자신과 같은 나이의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순간 그의 키보드 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쓰던 글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비교가 그의 창작 욕구를 앗아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교 속에서 태어난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의 기준이 언제나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담긴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이 찬 컵을 보며 누군가는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벌써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컵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충족감과 결핍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상상해 봅시다. 그가 앞서가는 선수들만 바라본다면 자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만 보이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에 집중한다면 어느새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족함을 다루는 법. 그렇다면 부족함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통 속의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은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지려 하고 배우려 하고 움직이려 합니다. 부족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다만 나침반은 방향만 알려줄 뿐 그 방향으로 걸어갈 용기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 용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도예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수십 년간 도자기를 빚었지만
늘 자신의 작품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완벽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도예가는 물레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날, 나는 더 이상 도예가가 아닐 것이다. 부족함을 느끼기에 나는 오늘도 흙을 만지고 내일도 가마에 불을 지핀다. 이 부족함이야말로 내가 계속 작품을 만드는 이유다. 작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시작하는 힘은 당신 내면에서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 다르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금도 사실은 어제보다 성장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현재의 나와 기대하는 나 사이의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 간격을 채우는 힘은 비교도 욕망도 아닌 조용하고 꾸준한 한 걸음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산 아래에서 정상을 바라볼 때는 그 거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씩 걷습니다. 돌부리를 하나 넘고 나무 뿌리를 하나 지나고 바위를 하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이미 많은 길을 올라왔음을 깨닫습니다. 정상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멀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명확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의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성공, 타인의 배경, 타인의 타이밍. 그러니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남기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일,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작은 습관 하나, 어제보다 1cm라도 앞서 있는 나.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겼습니다. 결국 가뭄이 지나갔을 때 그의 정원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손이 닿는 범위를 통제했습니다. 현대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절망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가겠다는 작은 대답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아직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도 약하고 줄기도 가늘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 상태야말로 씨앗이 계속 자라나가는 이유입니다. 만약 씨앗이 처음부터 완성된 나무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속의 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라는 신호를 따라 천천히 고요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은 충분하며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